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오선 의원 둘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보려고 태평성대를 통모했습니다. 자,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오늘도 조경태 의원님은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저 홀로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님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안 나오시면요, 벌점을 줘야 됩니다. 오늘부터 안 나오시면은 발언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벌을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걸 왜 안 의원님이 정하세요? 근데 이런 조경태 의원님, 이런 자세로 정권 교체를 하겠습니까? 좀 성실하게 방송 이미지 출발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두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근황 좀 물어볼게요. 두 분 다 별로 안 바쁘시죠? 어떻게 보내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저는 제가 이제 주말마다 지방을 다녀요. 아, 예. 저기 지방으로, 현장으로. 뭉쳐야 된다, 그거 말씀이시죠?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네. 저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의원들 몇 분이랑 같이 다니는데요. 네. 지지난주에 합천을 갔어요. 합천이요? 네, 합천 갔더니 국회의원 처음 본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김용민, 이재정 의원님 같이 갔거든요. 아, 우시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래요? 이재정 의원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네, 노래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개인기를 마음껏 보여드렸고, 실제로 이제 흠지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투표율이 25% 이하 내려오는 곳이요. 지난주는 안동을 갔어요. 그런 안동 곳만 찾아다니십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속초를 가는데 5분이 가셔요. 알겠어요. 이제 다음 주는 울산인데 알겠어요. 9분이 가셔서 자. 의원님들 너무 많이 좀 참여하지 말아주시기를 제가 자. 방송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네, 저희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겨울로 이제 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좀 안 좋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정치권에서부터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중들이 모이는 그런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고 어쨌든 온라인이나 전화로 해가지고라도 좀 근황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네. 민원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 선거 운동은 허경영 후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글쎄요, 그분 나름대로 또 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들 네. 또 지금은 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안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각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선대위는 지금 변신으로 지금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원식, 조정식, 박홍근 핵심 측근으로 불리던 세 분이 사퇴했다는 소식 전합니다. 현장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선대위가 너무 이제 비대하다는 당 내외에 비판이 있었고요. 예. 그 비판을 당 지도부와 선거 캠프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퇴를 하는 어떻게 보면 초유의 상황인데요. 항상 진리입니다. 비워야지 채워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정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좀 슬림하고 기동력 있고 민첩한 그런 캠프를 짤 것이고요. 이참에 저는 젊은 민주당으로 탈바꿈하는 황골탈퇴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았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올드보이들이 기환해서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워낙 이게 국민의힘 쪽은 올드한 정당이었고 저희 민주당이 영한 정당이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좀 바꿔져 있는데 이번 지금이 다시 원래 민주당은 젊은 정당 또 국힘은 올드한 정당 그런 이제 대비되는 희망사항. 그런 좋은 구도를 만들 수 있는 호기를 지금 제대로 맞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젊은 정당, 젊은 캠프로 가야 됩니다. 조경태 의원님 민주당의 노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돌아간 민심이 돌아오느냐, 저는 그러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크게 봐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문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불공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의만 젊다 해가지고는 민심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다만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의 어떤 개혁에 대한 바람 또는 개혁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국힘은 윤석열 후보는 다 된 걸로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105일 남았는데요. 네. 앞으로 1000일과 같은 그 긴 시간이고요. 여러 번의 출력음이 있을 텐데요. 정치라는 것은, 선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력과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에 우리 두 후보의 실력을, 컨텐츠를 국민들이 비교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가 실력이 있고 누가 더 나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누가 정책과 비전이 국민들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좋은 상품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뭉뜬 있잖아요. 뭉쳐 뜬다. 네. 그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낙곰수의 부활. 그런 얘기는. 배치들의 낙곰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재밌고 유익하고요. 네. 이번 속초 일요일 날 4시에 속초 오시면은 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물론 네. 코로나가 심해되면 저희들이 절제할 텐데요. 네.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 많은 우리 그 대중들과 네. 지지자들과 재미있는 돌아온 낙곰수, 배치들의 낙곰수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낙곰수 모릅니다. 5430님 그런 지하방송 골방방송을 누가 합니까? 5430님께서 젊은 정당이건 올드한 정당이건 국민들 좀 변하게 해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민주당도 여러 가지 지금 그 골머리를 앓고 있듯이 네. 국민의힘도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주점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속이 상한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선대위를 꾸릴 때 뭐 여야 어느 당이든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의 소리가 들립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그 국민적 대의를 저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구성원들 모두가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실책이 조경태 의원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세윤님께서 조경태 의원님 윤석열 캠프에서 홍준표 라인은 별로 신경 안 쓰시죠? 배현진 의원도 조용하시고 좀 의원님도 좀 힘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타쌍피예요. 조경태 의원님이 68년생입니다. 5선이지만요. 68년에 5선입니다. 여전히 젊어요. 젊죠. 네, 그리고 홍준표 세력을 끌어안는 그런 뭐 고스톱 치면은 일타쌍피라고 그러나요? 네, 전문 용어인데 그런 네. 얘기는 좀 약간 그렇죠. 네, 좀 자제해 주십시오. 네. 조경태 의원을 윤석열 후보가 잡으면은 그렇죠.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보는 건데 홍준표를 껴안고 젊은 사람도 껴안고 조경태를 보지 않고 늙은 분들을 정말 정치판에서 이미 한물간 네. 마치 관속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다시 걸어 나오는 듯한 그런 기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좋아요. 저희들은 좋은데 조경태를 외면하는 윤석열 후보 참 안타까운데 저게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니까는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좀 기운이 없는 것이 윤석열 캠프에서 너무 얘기를 안 해주고 예우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는 책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뒤에서 직책이 크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열심히 직책 없이 뒤에서 네. 가만히 조용히 있겠다. 집 앞에는 집 밖은 안 나가겠다. 우리 안민석 의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더 무겁게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왜 조경태 의원을 중용하지 않을까요? 참 이상하네요. 뭐 저희들은 제가 좋습니다. 분발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용히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조용히 있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조경태 의원님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얼굴도 보고 저랑 마주 보면서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약속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대북 안보 공약 경쟁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대북 안보 공약, 오늘은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 일단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거 일본 정치인들이나 반대하는 거고 국익에 반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요,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안보 인식이 저는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그 6.25가 종전협정을 맺은 이후에 전쟁이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평화롭게 또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점에 북한의 기습적인 그 남침 도발에 의해서 6.25 전쟁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뭐 기억나시다시피 1992년도입니까?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던 전술 핵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네. 그래서 한반도에 비로소 봄이 오나 싶었는데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 북한은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늬만 종전을 맺는다 해가지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종전협정, 평화협정에는 쌍방간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침범하거나 침략 의지가 없어야 되는데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러한 침략 의혹을 꺾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충족되고 나야만이 비로소 저는 종전협정이 가능한 거지. 조경태 의원님,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국은 대한민국과 북한이 쌍방간에 합의한다 해가지고 주변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간섭이라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또 포기할 것이냐, 저는 그것도 어리석은 거라고 보거든요. 네. 즉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교류와 협상을 통해서 좀 북한도 좀 이렇게 평화적인 무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길들을 좀 끊임없이 좀 찾아내는 것은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남북 민간 교류, 남북 체육 교류, 문화 교류에 힘써온 안민석 의원님 할 말 많네요. 제가 이제 평양을 10번 이상 다녀왔거든요. 네, 최근에도 이번 가장 최근에 18년 말에 네. 갔다 왔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문제,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냉전 수구적인 관점과 네. 평화적인 관점이 있고요. 냉전 수구적인 관점에서는 종전선언을 반대하고요. 평화적인 관점에서는 종전선언을 지지하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냉전 수구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있죠.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평화 세력을 대표하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냉전 세력을 대표하는 그리고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윤석열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에 있는 평화 세력을 대표하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 그건 이제 국민의 판단의 몫으로 남기기로 하고요. 단지 우리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화의 길의 입구에
종전선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997님께서 40년 이상 침탈에는 침묵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하고 3년 전쟁에는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찹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7님께서 근데요, 국민의힘은 김종인 씨보다는 홍준표 의원한테 삼고 철회했어야 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필승 카드가 될 건데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그 홍준표 후보 또는 홍준표 후보의 그 세력을 좀 끌어안는 노력을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해야 되고 또 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예, 뭐 노력은 하는데 좀 미흡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그 윤 후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2030 세대들이 이 열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윤 후보가 진지하게 그러한 부분을 좀 받아주면은 훨씬 더 내연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한테는 만나자고 와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는 안 왔습니까? 전화는 오셨고요. 네. 뭐 도와달라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직책보다는 그냥 제가 어쨌든 국민의힘의 우리 당의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우리 당의 후보가 꼭 그 대선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만 왔습니까? 술 한잔 하자, 밥 한번 먹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예, 제가 굳이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국힘이 지금 선대를 꾸리지 못하는 핵심에 김한길 그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저는 윤석열, 김한길 두 분이 깐부가 되는 순간 모든 정권이 김한길에게 넘어갔구나, 그렇게 합의가 되었구나, 그렇게 저는 읽혔거든요. 왜냐하면 김한길이라는 분은 굉장히 전략가예요. 네. 물론 뭐 한물 간 분이라는 그런 이제 평들은 많지만은 김한길을 잡았다는 거는 모든 정권을 위임을 해주지 않았으면은 김한길 그분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김종인과 김한길의 두 헤게모니 다툼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손을 들어줬고, 김한길 씨가 짜는 선거에 그분이 선거 기획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DJ 때부터 계속 선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캠프의 무게중심은 김한길한테 넘어갔다. 그리고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김종인의 지금 저항과 반란이 지금 있는 그런 시국이다. 이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상당히 그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점에서 윤 후보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 낡은 정치 세대들을 이제 좀 가감히 좀 거기서 뛰어넘는 그런 가감성이 있어야 되고, 물론 윤 후보 역시도 정치 경험이 아주 짧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변에 진정성 있게 윤 후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탐욕스러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깨찬다는 느낌을 준다면은 저는 그거는 아마 상당히 그 국민들로서는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대위 발표가 났는데 그 여론이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제2의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처럼 또 선대위가 총사퇴하는 그런 또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어쨌든 조금은 그 윤 후보께서 지금 엄중한 시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약간 지지율 높다는 데서 그냥 마음이 들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그 윤 후보 캠프에 분들이 계신다면은 좀 더 윤 후보의 에게 좀 쓴소리도 좀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만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지 서로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자리 다툼이라는 그 부분에서 좀 제발 좀 벗어나 주시면은 좋겠다. 예, 한 마음이 돼서 정말 겸손한 선대위를 꾸려서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합니까? 네, 그거는 아마 그쪽 후보 진영에서 아마 그 프로그램을 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전혀 정보가 없으세요? 네네네. 제가 힌트를 드려볼까요? 네. 김건희 씨 리스크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허위 학력, 주가 조작, 그리고 줄리 논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인 힘으로 해명한 게 거의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왜 해명하지 않을까? 해명 못하는 것이죠. 해명을 안 하는 사이에 이 시간이 길어지는 사이에 국민들은 이러한 의혹을 이제 기정사실화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와 있거든요.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김건희 씨가 등판해야 되는 건데 등판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의혹을 해명할 자신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이래 봅니다. 지금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좀 검증하는 부분이 우선돼야 된다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역대 대통령 선거를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부인에 대해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다 보고 있거든요. 네, 거의 없었죠. 예,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우리 후보가 상대적으로 험이 좀 덜하다, 험이 거의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노무현 후보가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죠. 그럼 내가 가족을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우리 정치권에서 물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좀 가족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아니, 물론 대선이라는 게 그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지만요. 후보자 부인이 검증으로부터 자유롭고 후보자 부인이 검증의 대상이 아닌다는 이야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특히 후보자의 부인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사실 인생을 좀 가짜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기 인생을 살아왔다는 이런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이것은 국민들에게 명확히 본인 스스로가 아마 윤석열 후보 스스로 본인도 잘 모르는 그런 김건희 씨의 그런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자 부인으로서 한 나라의 영분이 되겠다고 나섰으면은 그건 국민들에게 의혹이 될 부분은 해소를 하고 또 어떤 잘못한 부분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범죄적인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당당하게 사과도 하고 또 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죄를 받고 그리고 전체적인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숨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논평이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논평이나 아니 조경태 의원님이 그 조문 다녀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네, 집 밖은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좀 생전에 조금이라도 예. 물론 여러 가지 이런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의를 표하고요. 예. 하지만 생전에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예. 속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면은 네. 지금보다 훨씬 민심이 나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하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전두환 씨는 5.18의 원흉이고 악마이지 않습니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악마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전두환 씨의 조문을 다녀온 국회의원 분들 그분들의 이름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님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상당히 좀 조심조심하면서 예. 좀 그 윤석열 후보도 조문을 번복했고 또한 홍준표 후보도 조문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딜레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국민적 그 정서를 좀 이렇게 잘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생전에 고인께서 좀 반성하는 모습, 속죄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는 부분입니다. 5.18을 폄하하던 정치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은. 네, 저는 두 분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부터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한 우리 시대적 아픔이 있는, 현대사의 아픔이 있는 그런 역사적 사항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좀 퇴출시켜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다만 5.18에 대해서 또 이걸 또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또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예. 또 그런 세력도 역시도 저는 퇴출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 아픔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두환 시대를 거쳐서 박정희, 이승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독재자였고 5.18의 원흉이었던 전두환 씨의 이 죽음에 대해서 온전한 국민들은 애도하거나 슬퍼한 사람이 없다는 게 참 대한민국 현대 사회의 불행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픈 부분이기도 하죠.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네. 1521님. 그러니까 역사가 정리되지 않고 네. 사과나 진상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요. 1521님께서 저는 아직 민주당 지지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상대방 후보 흠집 잡기, 후보 가족 비방보다 자기 당 관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6154님, 조경태 의원님 꾸짖는 소리도 참 부드럽고 듣기 좋게 하시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정비록 여기서 마칩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